자, 카르노 사이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이라 그러는데요. 카르노 사이클. 열기관이에요, 열기관. 외부에서 열을 줘서 뭐 하게 만드는, 일하게 만드는, 그죠?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이상적인 열기관. 내가 일을 줬는데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적인 열기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만 우리 계산했을 때 얼마만큼 열이 일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우리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열은 100% 일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일은 100% 열이 될 수 있는데 열은 100% 일이 될 수 없다.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요. 비가역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은요. 카르노 사이클은 자, 등온 과정 두 번과 단열 과정 두 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정 두 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이 있는데 이 카르노 사이클은요. 우리 보통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피스톤이 있으면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다가 뭐 가솔린이나 연료를 주입하면요. 압축시켰다가 점화 플러그에서 팽창하고 압축 팽창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그 자동차 바퀴를 돌리죠. 그죠? 일이 된다고요. 열에 의해서 일이 되는 과정인데 이 카르노 사이클은 그 과정이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볼게요. 제가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요게 P고요. 요게 V입니다. PV인데 자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곡선이 등온 곡선이죠. 요렇게 등온 곡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등온 곡선. 또 다른 등온 곡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등온 곡선. 잘 안 그려지는데 뭐 됐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T1이라 그러고 이걸 T2라 그럴게요. 그럼 P 곱하기 V가 T2가 T1보다 크죠, 그죠? 여기가 온도가 높을 거예요, 등온 곡선이, 그죠? 안 이쁘네. 그죠? 여기 T2라 그래 볼게요, T2.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 단열 과정을 그릴 건데, 이 봐요. 요거를 우리가 A 지점이라 그랬고요. A 점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자, 단열 팽창을 할 겁니다. 단열 팽창을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예요? V가 증가했죠. 그죠? 단열 팽창. 그죠? 요 점을 내가 B라 그러고 이걸 C라 그러고 이걸 D라 그럴게요. 그러면 요 과정도 단열 팽창. 그죠? 그러면 요걸 D라 그럴게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요. A에서 C로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그죠? 이 과정을 거치는 요 과정이 카르노 기간의 카르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이 등온 팽창했죠. 그죠? 등온 팽창했는데 온도는 일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단열 팽창했어요. 단열 팽창. CD 과정은 단열 팽창이에요. 단열 팽창인데 보세요. 단열이란 말은 Q는 U 플러스 W인데요. 그죠? 그죠? 근데 단열이기 때문에 이 Q는 얼마예요? Q는 0이죠. Q는 0이 되잖아요. 그죠? Q가 0이 되니까 내부 에너지는요.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W가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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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이게 0이니까 델타 U는 넘기면 마이너스 W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팽창을 했다는 이야기는 걔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열은 못 받았어. 그러면 팽창한 만큼 온도는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내부 에너지 감소.
그래서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자, 등원 팽창 볼게요. 등원 팽창은요. 등원 팽창은 보세요. 등원 팽창은 Q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1인데 온도가 변하지가 않았죠. 팽창.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델타 U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에요. 0이죠.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걔가 일을 했잖아. 걔가 일을 했는데 내부 에너지는 안 변했어. 그럼 일한 만큼 어떻게 돼요? 일한 만큼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팽창을 했으니까 걔가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는 안 변했어. 그럼 감소한 만큼 외부에서 뭐요? 열을 받았다 그 이야기죠. 열 흡수, 단열 팽창. 그러면 등온 압축하면 열을 방출할 거고요. 다시 단열 압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거칠 때 요만큼 요 면적만큼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카르노 기간입니다. 카르노 기간. 되죠? 이게 카르노 기간이에요. 요게 가장 이상적인 열기간이고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효율이 극대화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 등온 과정을 볼게요. 등온 과정이 이렇게 되면 PV 하면요. 내가 A에서 B로 팽창이 됐다 그래 봐요. 팽창이 돼요. 그러면 팽창을 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팽창할 때마다 열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팽창하면 공급, 팽창하면 공급. 그죠? 그럼 이 팽창 과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팽창 과정이 빨리 일어나 버리면 열 공급이 빨리 안 일어나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팽창한 만큼 열이 공급되고 팽창한 만큼 열이 공급되고 조금 팽창 열 공급, 조금 팽창 열 공급. 그러니까 이 과정은 굉장히 느린 과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느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피스톤 요 안에 이제 압력이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한데 이 엄청난 압력을 요게 모래를 막 위에다 올려놔. 엄청나게 모래를 많이 올려놔 가지고 얘를 요렇게 모래를 많이 집어넣어 놓고 압력을 요 팽창하려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를 한 개씩 계속 띄어내는 거야. 계속 띄어내면 누르는 힘이 감소하니까 조금씩 팽창하겠죠. 이게 모래를 하나씩 띄어내면서 팽창시킬 때 그럼 어마어마하게 천천히 팽창되겠죠. 압축시킬 때는 모래를 한 개씩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압축을 시키면은 이 엄청나게 늦게 천천히 과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동차에다가 이 카르노 기관을 만약에 설치를 하면은 팽창을 겁나 천천히 하면 차 안 간다는 이야기죠. 효율은 좋은데 차는 안 가요. 과정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infinitesima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infinitesimal expan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미세한 팽창. 천천히. 그죠? 자, 관측을 좀 했었고요. 자,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효율이 가장 크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카르노 기간은요.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등온 과정 2번과 팽창 단열 과정 2번이 있다. 그죠? 열 흡수, 단열 팽창, 열 방출, 단열 압축 이렇게 요 과정을 거친다고요. 오케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팽창이 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위에 등온 곡선에서 아래 등온 곡선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단열 과정은 두 등온 곡선 사이를 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르노 기간은 효율이 가장 극대화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등온 팽창이나 등온 압축은 겁나 느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죠? 단열 과정은 두 등온 곡선 사이를 오가요. 팽창할 때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압축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의 등온 곡선으로 왔다 갔다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자꾸 열 효율, 열 효율 이야기하는데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솔린 같은 걸 줘가지고 겁나 열이 많은 상태에서 열이 작은 상태로 핫에서 콜드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죠?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면서 뭐가 방출되냐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축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효율을 보통 이렇게 제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온도를 가진 이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열로부터 얼마나 일을 만드느냐 이야기죠. 그죠? 그죠? 이걸 효율이라 그럽니다. 그럼 QH에서 QH 그러니까 높은 열에서 낮은 열로 그죠? 식혀지면서 요거 일을 하죠. 그죠? 일을 한다고요. 이 효율은 열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분의 1. 그런데요. 이 보세요. QH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니까 W 플러스 Q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 많은 에너지는 요 낮은 에너지와 1로 나뉘는 거죠. 그러면 이 W는 어떻게 써요? W는 QH-Q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럼 효율은 다시 쓰면요. QH분의 QH-Q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맞아요. 근데 Q가 뭔데요? 열이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CM 델타 T 이렇게 쓰죠. 그죠? CM 델타 T.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요. QH는요. CMTH. QH는 CMTH 마이너스 CM의 TC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CM 묶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고 높은 온도분의 높은 온도 마이너스 낮은 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이게 효율이에요. 이게 효율. 겁나 중요한 식입니다. 겁나 중요한 식. TH분의 TH-TC. 되죠? 그럼 만약에요. 어떤 우리가 효율을 계산하라 그러는데 100K라고 하는 놈이 있고 300K가 있다 그래봐요. 근데 이거는 절대온도입니다. 도시를 주면 절대온도로 바꿔야 됩니다. 300K에서 100K로 열이 이동을 할 때 효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효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효율은 높은 온도분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준 거니까 그죠? 3분의 2 그래서 몇 퍼센트? 66.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효율은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효율은 많이 나겠네. 그죠? 만약에 내가 250K고요. 300K가 됐다 그래봐요.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효율은 어떻게 되냐면 효율은 300분의 뺀 거 50, 그죠? 6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16, 67, 42, 66, 66, 36, 16.67% 급등하죠. 그죠? 급락하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 효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열 효율. 그럼 카르노 기간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온도를 누가 T2라 그랬고 이 온도를 T1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은 얼마나 일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효율은 T2분의 T2-T1 그죠? 곱하기 100%로 나타내면요. 그죠?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요거 효율을 기억합니다. 효율을 기억하고요. 자, 하나만 더요. 우리 냉동기 이야기를 좀 할게요. 냉동기는요. 이걸 우리가 이제 냉동기의 성능 계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자, COP라고 보통 쓰는데요.
자, 개수를 우리가 coefficient라 그래요.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performance,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죠. 실행할 수 있는 개수, 성능 개수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능 개수. 성능 개수 그러는데요. 이 성능 개수 COP는요. COP는 내가 일을 줬을 때 얼마만큼 온도를 낮출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봐요. 내가 이게 QC고요. 이게 QH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QC가 온도가 낮은 놈이 온도가 높은 놈이 될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외부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된다고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냉동기 같은 거, 우리가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걸 보실 때요. 온도가 높잖아요. 바깥 온도가 높잖아요. 높을 때 외부에서 뭘 줘요? 전기 에너지를 주죠. 에너지를 준다고요. 이게 일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일을 계속 줬더니 온도가 어떻게 돼? 계속 낮아진다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냉동기의 성능계수라 그래요. 내가 일을 줬더니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든 무슨 에너지를 줬더니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줬더니 얼마나 온도를 낮출 수 있느냐라는 게 성능계수입니다. 성능계수. 그럼 봐요. 여기서 QC 더하기 W는 QH가 되죠.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럼 W는 어떻게 해요? W는 어떻게 돼요? W는 QH-QC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성능계수는 QH-QC분의 QC가 되고요. 온도로 나타내면요. TH분의 TC분의 TC가 돼요. 이걸 우리가 성능계수라 그럽니다. 성능계수. 왜 시험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시험에 나옵니다. 이 성능계수예요. 우리 앞에서 효율 하죠. 효율은 어떻게 나타냈어요? TH분의 TH-TC죠. 그죠? 요게 열기관의 효율이에요. 이거는 냉동기의 성능계수예요. 요거는 1보다 작은데요. 이거는 1보다 큽니다. TH분의 TC분의 TH-TC분의 TC가 된다라는 게 이 냉동기의 성능계수예요. 이 성능계수도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연력학 요거로 끝낼게요. 뭐 더 이상 뭐 설명해야 될 거는 많은데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연력학이. 역학 중에 연력학이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역학은 원래 3개가 있는데요. 그 역학은 우리 연력학이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유체역학이 있고요. 재료역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화학과나 물리학과에서 배우고요. 유체역학은 물리학과나 기계과에서 보통 많이 배워요. 재료역학은 재료공학과 이런 데서 많이 배웁니다. 이게 3역학이라 그래가지고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체역학을 배우고 있고요. 연력학을 살짝 했어요. 제일 어려운 거로 따지면 연력학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물론 유체역학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만 어쨌든요. 이제 문제 푸는 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